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교육과정 특강을 시작했어요. 아마 여기 초수 선생님도 계실 거고 재수 이상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보통 교육과정 공부 암기를 시작하는 그 시기가 상반기 이맘때쯤 또는 좀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하반기쯤부터 보통 시작을 하잖아요. 아마 지금은 조금 되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흐름과 틀과 그다음에 무엇이 시험 나오는지를 조금만 아셔도 이 교육과정 부분은 그냥 진짜 암기한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에서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제가 일단은 그 구조화 틀, 짜임새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가 해당하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눠드렸던 자료에 제가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옆에 적어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선생님들 자료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필기하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파일도 올려드릴게요. 그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은 해당하는 파일도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직강 선생님들도 아마 다음 주에 그러면 제가 표시된 거 따로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부분이 어떠한 틀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과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 같이 확인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되돌아봤을 때 초수 때는 이 교육과정 공부가 너무너무 막막하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많이 버리고 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막상 한번 외우고 나니까 재수할 때는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처럼 복습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딱 시간을 정해두고 여기 있는 총론 부분도 부분 나누어서 매일매일 꾸준히 봐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저는 특히 여기 앉아 계신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총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약간 통문장으로 암기해 주실 것을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통문장을 해두시면 빈칸으로 나왔을 때는 너무너무 쉽거든요. 근데 빈칸만 하다가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빈칸이 뚫려 있거나 또는 문장으로 나왔을 때 절대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총론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출문제 표시된 이 파란색 부분이 선생님들 기출문제 한 번 이상 언급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문장들은 반드시 한번 통문장으로 암기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수교육 교육과정에는 총론과 크게 각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각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각각의 교과를 말해요. 특히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에는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교과는 크게 다시 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나눌 거예요. 이 모든 걸 크게 아우르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울 가장 큰 틀인 총론입니다. 그래서 총론은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각론, 교과 파트는 그 해에 어떤 교과가 나올지 몰라요. 어떤 해는 과학이 나오기도 하고 작년에는 진로와 직업이 나오기도 하는 것처럼 또는 선택교과가 나오기도 하는 것처럼 정말 어떤 교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총론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교과 파트 우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몇 주차 걸쳐서 보는 교과 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복불복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 교과 영역대로 순서대로 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있는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장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생과 동일한 교과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특히 어떤 배려를 해줘야 될까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일반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국어, 영어, 체육 교과가 공통교과로 대표적이죠. 그래서 공통교육과정은 딱 세 과목만 볼 거예요. 공통국어, 공통영어, 공통체육이라고 하는 걸 볼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교육과정, 특히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다르게 구성한 것이 바로 기본교육과정으로서 기본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국어일 거예요. 일단 모든 학문의 기초가 국어가 되다 보니까 국어 예전에 좀 자주 나왔었고요. 최근에 좀 자주 나오고 있지 않아가지고 중요하게 매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국어 절대 버릴 수 없고 그다음에 중등에서 또 특히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진직 맞아요. 진로와 직업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보셔야 되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순 위로 치자면 사회가 그 다음 중요해 보이고 과학, 수학 이렇게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초등이랑 중등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순서대로 볼 거고 나머지 은미체 이런 것들은 중등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선순위화해서 여기 있는 각 론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좀 덜 가지셔도 돼요.
다만 오늘 배울 여기 총론은 부담감을 가지고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이번 주 총론을 꼼꼼하게 본 후에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스터디를 하면 좋을지도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특수교육과정 총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우리는 여기 있는 유아교육과정 다 빼고 크게 네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특수교육과정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학생을 만들고 싶은지, 그다음에 어떤 학교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상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이라고 하는 거 볼 거고, 그다음에 중등과 고등의 교육 목표 읽어만 보고 넘어가실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파트 보실 거고요. 인간상, 이런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핵심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볼 거예요. 총론에서 핵심 역량 6가지를 반드시 조금 기억하시는 거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같은 경우에는 초등이랑 중등이랑 공통이에요. 그래서 중등 선생님도 반드시 보셔야 될 부분이 여기이고요. 기본사항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다 외워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아예 표를 비교해서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두 개씩 비교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중학교와 관련된 부분이 공통교육과정이랑 기본교육과정이 무엇이 다르고 기본에선 무엇이 빠져 있는지 이 표를 통해서 비교해 가면서 보실 거예요. 고등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공통교육과정에서 있는 내용과 기본교육과정에서 있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비교.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희 다시 돌아오실게요. 제일 첫 번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목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항상 공부할 때 강조하는 게 구조와 틀이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아예 물어볼 때 해당하는 2015년 개정 특수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근거해서 무엇을 쓰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답안을 좁혀줄 만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항상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는 뭐가 있었죠? 추구하는 인간상. 두 번째,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중점을 알려줄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교육 목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인간상과 관련해서 핵심 역량을 볼 거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특수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중점을 볼 거예요. 자, 인간상을 보시면 여기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간단하게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를 가지고 와서 홍익 인간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이러한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그다음에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외우지 마세요. 다만 이러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과정이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 6가지는 반드시 외워주시는 것이 필요하죠. 저는 자창, 의심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앞에 딱 글자 따서 일단 제일 첫 번째 자기관리 역량 같은 경우에는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자기관리 역량. 그래서 일단 자기 관리 역량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여기 있는 앞의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워야지가 아니라 자기 관리 역량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아셔도 괜찮긴 해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삶과 진로를 개척해 나가면서 또 약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을 자기 관리 역량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를 좀 가져가시는 거 필요합니다. 시험 문제 잠깐만 저희 기출문제 같이 펴놓고 보시려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바로 6페이지 한번 와주세요. 저랑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표시해가면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있는 자료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나중에 기출문제랑 연계해서 공부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자기관리 역량이 한번 최근에 중등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20년도 중등 A 4번 문제였고, 나눠드린 기출문제에서는 페이지 6쪽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들 교육과정 문제가 완전 별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녹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좀 개념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괄호 안에 기역과 니은 해당하는 용어를 쓰실 건데 지금 우리가 풀 교육과정 문제는 여기 있는 니은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물론 중도장애인협회라고 하는 것도 단서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는 니은이 두 가지 공통적인 거 찾으시는 거였죠. 그래서 해당하는 2015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 이런 키워드가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일 첫 번째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과 관련해서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 가져가시고 키워드 자아 정체성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개척하고 이러한 것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게 바로 무슨 역량이었죠? 자기 관리 역량 이렇게 쓰시는 문제였어요. 제가 봤을 때 자기 관리 역량의 어떤 역량의 핵심을 쓰시오 여기 뒤에 있는 걸 선생님께 쓰도록 하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달달 외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뭐 단순 암기 지식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여기 있는 이런 빈칸으로 나올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선생님들은 여기 있는 나머지 역량들도 이렇게 빈칸으로 처리되었을 때 키워드들을 위주로 해서 인출하실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 자기 관리 역량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최근에 또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식 처리 역량이죠. 이건 특히 진짜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도 되게 많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러한 지식을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역량이 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 처리 역량인 거예요. 이런 맥락 자체를 조금 외워주세요. 그 다음 창의적 사고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키워드가 조금 좀 특별한데요.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 자체가 바로 창의적 사고라고 불러요. 그래서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융합해서 창출하는 것, 이게 바로 창의적 사고 역량이다라고 하는 맥락을 가져가세요. 똑같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창의적 사고 역량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심미적 감성 역량도 좀 중요한데요. 인간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 문화적인 감수성을 바탕으로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심미적 감성 역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의사소통 역량 같은 경우에는 초등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총론에 근거해서라고 하지 않았고 총론과 다른 교과와 공통적인 걸 묻는 게 한 번 있었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같이 보실 테지만 이 문제에서 시사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어떤 영역이죠? 총론이죠. 앞으로 이어지는 주차 동안은 다양한 교과들을 배우실 거잖아요. 교과들마다도 여기는 핵심 역량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과 강론에서 핵심 역량을 함께 구분해서 외우시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기본 교육과정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공동체 역량이 빠지고 대신에 대인관계 역량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보시는 거 중요해요. 기출문제 15페이지 잠깐 오실게요. 초등에서 나왔었을 땐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있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2015년 개정 특수교육 15페이지예요. 2018년도 초등 전공 B1번 문제인데 2015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역량이 되게 강조되고 있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총 한 2번, 3번 정도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총론에서는 우리가 방금 봤었던 6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각 론들, 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교과들마다도 각각에 맞는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에서 공통적인 역량을 묻는 문제가 한번 나왔던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국어 교과여가지고 여기선 뺐는데 아마 우리가 다음번에 이어질 국어 교과에 가서 같이 보실 거예요. 공통적으로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고 국어나 총론이나 똑같은 거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하는 것 같이 보실 거예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 역량이다라고 하는 것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이제 공동체 역량이죠.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제일 작은 단위, 그다음에 국가, 그다음에 세계, 이렇게 세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가치나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것을 공동체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그다음에 뭐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그다음에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6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 필요하고, 여기서의 공부의 팁은 달달 외우시기보다는 각각에서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키워드 몇 가지를 외우시는 걸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기출문제는 그래서 한 2번 정도가 언급되었고 나머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넘어갈 거고요. 네, 두 번째 파트가 여기서 이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이죠.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봤던 것처럼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서 4가지의 인간상을 바탕으로 해서 6가지 핵심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핵심 역량을 함량해서 이 아이가 바른 인성을 갖춘 어떤 아이,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고자 하는 것이 이 교육과정 구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총 7가지 정도의, 7가지 정도의 중점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는 중등에서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초등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있는 빈칸을 뚫는 문제처럼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일단 이런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이런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량을 해서 각각의 어떤 적성과 진로에 맞는 선택 학습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과든 문과이든 같이 뭔가 폭넓은 기초 소양을 배운 후에 그 다음에 진로로 나아갈 수 있게끔 선택 학습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과의 핵심 개념, 여기가 빈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빈칸을 쓰는 문제가 초등에서의 기출문제였습니다. 교과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해주고 그다음에 학습 양을 적정화해서 학습의 질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출문제 바로 우리가 방금 봤었던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자, 맥락이 중요해요. 선생님 방금 보셨던 우리 맥락이 어디였죠?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파트죠. 그래서 교육과정 구성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바로 키워드 힌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으로서 그 중에서 하나 중에서는 땡땡땡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 학습량을 적정화, 그래서 학습의 질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바로 기억에 들어가는 것이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진짜 총론은 통문장으로 외우고 계시면 이런 빈칸 문제 나오면 진짜 쉽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 빈칸으로만 공부하다가 뻥 뚫려 있으면 너무너무 당황을 해요. 특히 시험 상황에선 더더욱.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이 기출문제, 적어도 기출문제 문장은 통문장으로 외우시는 걸 조금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교과의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것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학생 참여형 수업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 또 라도 되게 중요하죠. 선생님 나중에 2차 공부하실 때 보면은 교수와 학습과 평가가 일체화되는 수업을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가 강화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이 총론에 걸쳐가지고 계속 나오는 멘트일 거예요.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의 목표, 내용, 교수 학습 및 평가,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두 번째, 특성화 고등학교랑 산업수업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조금 무관하기 때문에 버리셔도 괜찮은 문장입니다. 넘어갈 거고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서는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면 이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강조해서 개별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뭘 짜죠? IP를 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조금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파트가 이제 목표인데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이 여기 큰 타이틀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이었고, 제일 첫 번째가 추구하는 인간상, 두 번째가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그 다음에 각각의 학교 급별 교육 목표인데, 교육 목표는 중등에서는 아직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초등에서는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빈칸으로. 근데 중등은 아직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맥락을 보시면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연계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교육 목표는 초등학교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고, 여기서는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 자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요? 중학교를 바탕으로 해서, 중학교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조금 진로와 직업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아까는 어떤 민주 시민만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세계 시민,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죠. 확대되고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거는 달달 외우지 마세요. 읽고만 넘어가시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파트 진짜 중요하고, 사실 대부분의 기출문제는 지금부터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바로 뒷부분에 있는 것까지.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가장 중요한 기본사항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기본교육과정, 이 세 가지 교육과정에서 공부하는 어떤 포인트가 뭐였죠?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비교예요. 비교하시면서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기본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묶어놨어요. 전 약간 이걸 끊어가지고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묶어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가나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이 교육과정의 구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어떻게? 공통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통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이고, 이 각각에 대해서 알려주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공통교육과정은 뭐래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로 구성된 교육과정이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인 거예요. 그다음에 기본교육과정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특히 공통이나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없는 학생들, 초1부터 고3까지를 모두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제일 큰 제목이 교육과정 구성, 이렇게 해서 선생님 머릿속에 가나다 조금 머릿속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세 가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공통, 선택중심, 기본. 공통교육과정은 몇 학년부터 몇 학년?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선택중심은 고1부터 고3. 기본교육과정은 전제가 뭐였죠? 공통과 선택중심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초1부터 고3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나왔었는지. 페이지 20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20쪽. 이렇게 처음으로 딱 한번 물어봤었어요. 딱 한 번 처음 나왔었던 문제인 건데요. 이거는 2009 개정된 거라고 되어 있지만 바뀐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밑줄 친 기억의 특징을 총론에 근거해서 쓰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이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기본교육과정은 어떻다고요? 공통이랑 선택교육과정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 기본교육과정의 성격을 쓰시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쓰시면 좋을까요? 공통이랑 선택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1부터 고3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외운 거 그대로 그냥. 아셨죠?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오실게요. 그래서 2016년 중등 B1번 한 번 나왔던 부분이 바로 기본교육과정에 대한 성격 또는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넘어갈 거고요. 1번, 2번, 3번 머릿속에 저장됐죠. 그래서 한번 끊고 이제 다시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교육과정은 병행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른 요구와 학교의 실정,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공통이랑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뭐랑 병행할 수 있대요? 기본교육과정과 함께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통이 초1부터 중3까지였잖아요. 선택은 고1부터 고3까지였고요. 이 각각의 학년 구분별로 이렇게 같이 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 시각장애 학교에서 교생을 했었는데, 아마 시각장애 학생들이다 보니까 수능을 친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학교는 아마 공통교육과정을 배워요. 그런데 그 학급에는 이
대학을 목표로 한 학생도 있겠지만 정말 중도 중복장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기본 교육과정과 병행해서 학교의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통교육과정 또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기본 교육과정과 병행해서 편성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 두 가지였죠?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른 요구와 학교의 실정,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외워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이 학교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한 선생님들은 여기는 두 가지를 외워서 써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른 요구, 두 번째는 학교의 실정, 이렇게 조금 외워주시고 저는 앞에다 제목을 교육과정의 병행 이렇게 써두었어요. 그 다음 마와 바 같은 경우에는 학년군과 교과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실게요. 학년군을 설정하는 이유는 어떻게, 학년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 잠깐만 선생님들 이렇게 가실 필요 없어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13학년군이라고 부르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13학년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나눠져 있지 않고 이렇게 1, 3학년 같이 묶여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학년군이라고 불러요. 중고등학교는 중학교 1, 3학년군, 고등학교 1, 3학년군 이렇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학년군씩 묶고 있어요. 이렇게 학년군을 묶은 것을 우리는 학년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 3학년군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학년군으로 묶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은 여기를 근거하시면 됩니다. 학년 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년군, 1, 3학년군으로 묶고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년 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편성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통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고3 때 주지교과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보통 고1이나 고2 때 체육이라든지 미술 같은 거 몰아서 하죠. 그런 것처럼 학년 간에 조금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학년군으로 묶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딱 한 번 옛날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올 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때 나올 때도 조금 워딩 있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일 거예요. 31페이지 오세요. 이때 문제가 통문장으로 쓰게 나왔었어요. 보시면 2013년 초등 문제였는데 이렇게 나왔던 거죠.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에서 학년군을 설정한 이유를 쓰시오라고 하면 선생님들 키워드가 뭐라고요?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 운영할 수 있게끔 학년군을 설정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유, 지금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학년군의 설정 이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그 밑에 있는 교과군도 나올 법하거든요. 낮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잘 보고 넘어갔던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좀 조건이 있죠. 어떤 교과? 공통교육과정의 교과예요. 공통교육과정의 교과는 우리가 세 가지 뭘 배운다고 했죠? 국어, 영어, 체육이에요. 맞아요. 특히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들 인지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아이들 시각, 청각, 지체 학생들을 위한 특히 영어, 체육, 국어 이런 공통교육과정의 교과에 한해서는 어떻게 묶여져 있냐면 교과군으로 재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뭐가 있었죠? 이거 조금 외워주시는 거 필요해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그다음에 생활 양식에서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라고 하는 것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학년군, 교과군 이렇게 조금 외워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여기 제목 자체가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기본 사항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중등 선생님들만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그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왜 신설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냐면 여기서 이번에
바뀐 부분이 아직까지 완전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우리. 아마 이번 하반기 때 이 바뀌는 부분이 공고가 될 예정이고, 아마 가장 최근에 바뀐 부분은 1월 17일 날 반영된 이 부분이에요. 제가 다 반영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부분은 시험 범위가 확실하고요. 아마 하반기 공고 같은 경우에는 그 바뀌는 부분 위주로 해서만 비교해서 보시도록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하반기 가서 한 번 더 챙겨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바뀐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고등학교 교과의 그 시수를 단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단위.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바뀌었냐면 학점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나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고교 학점제로 바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고등학교의 모든 이수의 단위들이 학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명칭이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신설로 표시되어 있을 거고 전부 다 학점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크게 바뀐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학점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일단 이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표시해 두시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실게요. 그래서 4개의 교과 영역을 구분하고 각각의 교과 군별, 필수, 이수, 학점을 제시한다 라고 하는 것 조금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필수, 이수, 단위였는데 이 단위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학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가져가세요.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우리랑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 없고 버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지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몇 개의 교과?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교과 군별 필수, 이수, 학점을 제시하였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고등학교 교과는 저희가 조금 이따 편제를 보셔야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는 표시만 하고 나중에 한 번 더 볼게요. 고등학교 교과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보통 모든 어떤 학년군에서는 교과와 창체로 나뉘거든요. 특히 교과에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고등학교의 교과에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뉘고 이 보통 교과 안에 뭘 개설했대요? 공통 과목. 그래서 특히 요즘에 공통 과목으로 한국사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공통 과목을 개설해서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될 것으로 강조하고 있죠. 뭘 위해서? 기초 소양 함량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보통 과목 안에 누구나 다 이수해야 할 공통 과목을 개설하였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실게요. 아직 여기 중등 파트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읽어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나중에 편제 보시고 나면 더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제가 기출 표시를 안 해왔는데 파란색으로 바꿔주시는 거 필요해요.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이수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집중이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집중이수를 실시하는 이유를 쓰시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워딩에 조금 근거해서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해서 집중 이수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가면 그렇게 많이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체육 몰아서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음악이나 미술 이렇게 몰아서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좀 제한하는 과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조금 보실 텐데 기출문제 와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이에요. 나왔었던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여기 밑줄 친 니은의 편성 운영 방법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있는 용어를 그대로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워딩으로 좀 외워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기마다 모든 교과를 이수하는 대신에 학년 내에서 교과목별로 이수하는 과목 수를 줄여서 수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첫 번째,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뭘 했대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해서 운영한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무엇을 지칭하는 용어인 거예요? 집중 이수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집중 이수.
조금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2020년 중등 문제에서 가장 좀 최근에 집중이수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모든 학년에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커리큘럼을 보시면 교과와 창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교과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보실게요. 창의적 체험활동의 어떤 중점이나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첫 번째,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게 첫 번째 중점 사항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거예요. 창체.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뭐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하는 공동체 의식과 그다음에 어떤 동아리 활동하면서 자신의 소질과 잠재력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위에 조금 써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동봉진.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에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또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에 중점을 두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최근에 한 2번 정도 나왔던 부분이 바로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된 거예요.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를 아우른다는 거잖아요. 범이라고 하는 거 우리 최근에 정서행동 장애 하면서 범불안 장애가 뭐였죠? 전반적인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불안하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교과를 전반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을 법한 그런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르치래요? 교과와 창체들과 연계해가지고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서 가르쳐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범교과 학습 주제로는 뭐 인성교육, 그다음에 뭐 독도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특히 또 지역사회와 가정과 연계해서 지도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너무너무 중요한 워딩이에요. 이런 범교과를 아우를 수 있는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체를 통합해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도해라 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초등에서 나왔던 거 보시면 몇 개를 제외하고 쓰시오는 문제 나왔었는데, 여기서 외우기 쉬운 몇 가지 있잖아요. 그거 빼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 써야 되게끔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쉬운 것만 외우지 말고, 저도 몇 개밖에 안 외웠었거든요. 뭐 인권교육, 인성교육, 독도교육, 뭐 경제금융교육 이런 것도 외웠었는데 조금 더 다채롭게 외워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출에서 어떻게 나왔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중등에서도 최근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일단 10페이지 오셔가지고 초등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서가 주어질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항상 구조와 틀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어디였죠?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기준 중에서도 제가 지금 기본사항을 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범교과가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범교과 학습 주제, 인성교육,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만 외우고 계셨으면 그 외에 기타를 쓰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다채롭게 외워가지고 여기 기준의 기본사항에 근거해서 라에서 미음을 지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였죠? 어떻게 지도했었죠? 해당하는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또 뭐와 연계해야 돼요? 지역사회와 가정과 연계해서 지도해야 된다. 이 워딩을 외우지 않고 있었으면 되게 당황했을 법한 그런 문제였죠. 중등 선생님들은 반드시 통문장으로 암기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기출 나왔던 건 특히 여기 있는 문장은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등 문제는 12페이지에 바로 나올 거예요. 중등에서는 이번에는 예를 쓰시오라고 하는 게 나왔었어요. 다만 밑줄 친 리을에 제시된 것은 제외하고 쓰시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6가지 정도는 외워주시면 조금 안전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범교과 학습 주제는 중등에서 오히려 빈 괄호로 나왔었네요. 그쵸? 초등에서 통문장 쓰게 나오고, 뭐와 뭐였죠? 교과와 창체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해서 지도하는데, 나와 있는 게 뭐였냐면 봉사활동, 자연환경 및 보호활동 나와 있었고, 환경 지속 가능 발전은 교육 있었고, 진로활동 있었고, 그다음에 뭐 안전, 민주시민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그래서 빠져있는 것 중에서 찾으시는 게 좀 되게 어려웠었던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은 우리가 봤었던 여기 있는 핑크색 박스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한 6가지 이상은 조금 기억하시는 걸로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뭐 안전, 건강, 인성, 진로, 민주, 시민,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 경제 여기에서 한 6가지 이상은 조금 기억하시는 걸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가지고 계기교육 같은 것도 있죠. 특정 시기에 하는 것이 바로 계기교육인데 특히 뭐 한글날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신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한글날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어떤 사건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을 계기교육이라고 하고 이때도 교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교육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는 필요에 따라서 계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계기교육 지침에 따라서 수업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진짜 다 빨갛죠.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로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외워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진짜 이 부분은 반드시 외우시는 거 필요합니다. 자, 보셨을 때 이 2가지 큰 카테고리를 좀 비교해서 보시는 거 필요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키워드가 바로 일반 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모든 특수교육 대상자예요. 즉 중도 중복 장애일지라도 얘가 만약에 일반 학교에 일반 학급에 통합되어 있다 또는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에 있다 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여기를 적용받습니다. 얘가 아무리 중도 중복 장애일지라도. 그다음에 두 번째, 특히 여기서는 단서가 이미 존재하죠.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특수학교만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2가지 해당 사항을 좀 잘 구분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게끔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학급 및 특수학급에 통합되어 있는 모든 특대상자, 그 아이가 경증이든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든 여기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편제와 시간 배당은 그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른다. 얘가 중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은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과의 내용을 대신해서 총 3가지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생활기능. 두 번째, 진로와 직업교육. 세 번째, 현장 실습 등을 반영해서 학교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정해준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바로 머릿속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카테고리가 어디죠? 얘가 어디에 있는 학생이에요? 일반 학교 및 특수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이 아동의 편제와 시간 배당은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이 학생은 장애 학생이니까 교과의 내용을 대신해서 뭘 할 수가, 어떻게 구성해 줄 수가 있죠? 3가지, 생활기능, 진로 및 직업교육, 세 번째가 현장 실습 등으로 반영해서 학교가 정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중요한 부분,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어야 돼요. 이제는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아래와 같이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특히 이제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엄청 장애가 심각한 지체장애 학생들이 지체장애 학교에는 이런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교과들의 시간을 줄여가지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 후에 점심시간이 2시간입니다. 점심 먹는 게 엄청 오래 걸리다 보니까 보통 지체 특성화된 지체장애 학교에서는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을 해요. 이런 감축해서 남아있는 시수를 뭘로 보낸다고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보내요.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에 우리가 아까 4가지 과목이 있었잖아요. 활동들 뭐가 있었죠? 자동 봉진 했을 때 자율활동으로 바꿔가지고 그 자율활동 시간에 이 아이가 뭔가 신변 처리 또는 식사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끔 시수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한 후에 이렇게 시수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감축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원래 교과서라고 하는 건 배워야 될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감축할 경우에는 시수가 반 이상 줄어버렸으니까 굉장히 못 배우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서도 학생이 정말 배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의 현행 수준을 고려해서 이것을 재구성해서 교사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감축할 경우에는 학생의 수행 수준에 따라서 이런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정말 배워야 될 것은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 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해서 창체로 편성할 수 있고, 감축했을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에서 그래도 학생이 배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의 현행 수준을 고려해서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교과의 내용을 대신해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 학교이다 보니까 특히 관련 생활 기능 영역으로 편성을 하죠. 특히 이러한 영역과 내용은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반영해서 학교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만약에 특히 협식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시간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생활 기능 영역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한번 또 기억해 보시면, 아까 첫 번째는 일반 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들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학생들? 중도 중복장애 학생인데 어디에 있었죠? 특수학교에 배치된 학생들이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교과 군별 몇 퍼센트?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해서 어디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감축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의 현행 수준을 고려해서, 수행 수준을 고려해서 교육과정 내용을 재구성해서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을 위해서 교과의 내용을 대신해서 뭘 가르칠 수가 있었죠? 관련 생활 기능 영역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는데, 이 영역은 어떻게 정해요?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반영해서 학교가 정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죠. 외워주시는 거 필요해요. 기출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한번 보실게요. 13페이지 와주세요. 여기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 학생의 특징은 여기서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2 부분 보세요. 초등학교 급인데 특수학급에 있어요. 그쵸?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특수학급에서 세수하기, 옷 입기, 여가활동하기, 체험관 관람하기 등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수업 시간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은 이렇게 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본사항,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기본사항에서는 니은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반 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무엇을 대신해서 무엇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었죠? 교과의 내용을 대신해서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였습니까? 생활기능, 진로 및 직업교육, 현장 실습 등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쓰실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마 중등에서도 활용해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들은 여기 있는 문장을 그대로 통문장으로 인출하시는 거 필요하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17페이지 와주세요. 마찬가지로 항상 선생님들께 단서가 주어질 거예요. 17년도 중등 문제였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답안을 작성할 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특히 이 학생은 일반 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배치된 특대 상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법에 근거해서 여기 있는 기억에 들어갈 거 쓰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내용을 대신해서 어디였죠? 생활 기능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 아이는 국어와 사회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아마 패스트푸드점에서 물건 주문하기를 배우려고 지역사회에 나가는 그런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쓰시오 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은 특수학급 학생들은 이 교육과정의 근거에서 이러한 근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쓰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워딩도 조금 봐주세요. 국어과와 사회과 수업 대신에 교과의 내용을 대신해서 이러한 관련 생활 기능, 진로 및 직업 교육, 현장 실습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외워주시죠. 그 다음에 27페이지 오겠습니다. 여기도 좀 낚일 만한 문제였거든요. 잘 보세요. 문제는 리을과 미음에 알맞은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공통사항을 보실 텐데, 자 보세요. 영수는 일반 학급에 지금 편성된 학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의 담임인 일반 학급 교사인 박 교사가 이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 중도 중복장애 학생에 꽂혀가지고 그 밑에 있는 걸 쓰신 거예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학생의 학교 급의 배치가 중요한 거지 장애의 등급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지만 이 학생은 지금 현재 일반 학급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영수와 같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급을
학급은 무엇을 고려해서 교과의 내용을 관련 생활기능 영역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래 갈 것은 뭐였죠? 학생의 무슨 수준? 이건 옛날 교육과정이라서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어요. 그쵸? 어떤 수준이었죠, 이거는? 그 당시의 답안이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고려해서 교과의 내용을 대신해서 관련 생활기능 영역을 편성 운영할 수 있어요. 그 영역 및 내용은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반영해서 누가 정해요? 학교가 정한다라고 하는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으로 좀 바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답안이 선생님이 보셨던 문장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전에 개정된 내용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지금으로 다 바꿔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일반 학급 및 특수학급 내용은 총 한 3문제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특수학교 내용을 조금 보실게요. 다시 오셔서 10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으로 와주세요. 자, 이렇게 아마 총론만 진짜 문제가 많고요. 제가 교육과정 문제, 나머지 교과 문제들은 몇 개가 진짜 안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는 시간이 짧을 거예요. 지금 총론만 조금 기출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것 조금 감안해 주세요.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강론들을 보실 때는 훨씬 기출문제가 한 4개, 5개밖에 안 돼요. 작은 건 한 2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론만 조금 기출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페이지에서 우리가 볼 내용은 첫 번째 여기에요. 2015년 개정 특수교육과정의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중에서도 기본사항 항상 나오죠. 이런 게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사항에 어떤 내용이 있었지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구조화가 되어 있다면 물어보고자 하는 게 좀 명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내용을 대신해서 가의 기억을 편성 운영할 때 반영할 점을 쓰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이유를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였죠. 보시면 가가 바로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이고, 그래서 보시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신변 자립, 의사소통 기술 향상 활동, 교과와 관련된 생활 기능 영역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었고, 특히 교육활동 1, 2를 하기 위해서 교과 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술을 감축하고 있죠. 그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반영해야 될 게 뭐였죠? 교과 관련 생활 기능 영역은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학교가 정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 부분? 그쵸. 여기를 쓰셔야 돼요. 장애 특성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해가지고 이 학교가 뭐 신변 자립 기술, 그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의사소통 기술 등 이런 것들을 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여기 부분인 거죠.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반영해서 학교가 정했다. 그 다음에 교과 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술을 감축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감축을 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성 운영한 다음에 감축한 경우 해당 교과를 학생의 수행 수준에 맞게끔 재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워딩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였죠. 외워서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가장 최근에 있었고요. 초등 문제였네요. 선생님, 중등 선생님들도 반드시 이러한 맥락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조금 이건 좀 적용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빈칸에 해당하는 것을 조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의 맥락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학교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뭘 고려해서 이걸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그 다음에 2016년 중등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20쪽이에요. 2016년 중등 B 1번 문제 페이지 20페이지 오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완전 딱 근거로 된 건 아니지만 살짝 보고 넘어가려고 적어온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이 학교는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예요? 기본교육과정 표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건데 딱히 여기다 맞아 떨어진 건 아니어서 살짝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와주세요. 이 문제가 가장 전형적으로 처음 물어봤었던 이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2015년 중등 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때는 2012년 부분 개정되었었던 내용에 근거했지만 선생님들은 지금 바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그다음에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기준으로 어떻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꼭 한번 답안으로 작성해 보세요. 저는 답안을 2012년 기준으로 썼는데 선생님들은 지금으로 바꿔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넘어갈 거예요. 이 문제 꼭 한번 오늘 복습하신 후에 써보세요.
그 다음에는 28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문제 되게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아마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입니다. 자, 보세요.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주어져 있죠. 이 해당 학급 학생이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단,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죠. 전체 나와 있어요.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해서 무엇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 운영했고, 감축할 경우에는 학생의 수행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 써주시는 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교과의 내용을 대신해서 관련 무엇으로? 생활, 기능, 영역을 편성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영역과 내용은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해서 학교가 정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디귿과 리을에 들어갈 말은 쓰시는 것 괜찮으실 거예요. 이제 통문장 외워주시면 빈칸은 진짜 쉬워져요. 아셨죠?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좀 초반에 통문장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마지막 3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 건데, 여기 학교에서는 특히 특수학교인데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좀 옛날 문제이긴 하지만 틀린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신변 자립에 어려움이 많은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이 많아서 이 교사가 1, 2학년 동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 일상생활 훈련으로 바꿔서 실시해야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는 맥락이긴 하거든요. 그쵸?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심지어 특수학교이고 기본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사가 관련 교과의 내용을 50% 범위 내에서 감축해가지고 일상생활 기술을 훈련하려고 하는데 왜 틀렸을까요?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의 기출 문제였어요. 틀린 거 찾으실 때 여기서 두 가지 쳤어야 됐는데 틀린 것이 여기 하나. 이거는 객관식 문제였기 때문에 답안이 틀린 게 명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주시면 이거는 교사가 스스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학생의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해서 학교에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옛날 기출 문제이긴 하지만 그 문제 자체를 조금 다 워딩을 꼼꼼하게 외우시는 것으로 정리해 주세요. 자, 끝이에요. 자, 이렇게 여기 있는 파와 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중등 선생님이시라면 이건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반드시 워딩대로 외워주시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순회 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순회교육 교육과정은 딱 한 번 최근에 나왔었는데, 순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은 어디에서 정한대요? 시도교육청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순회교육이잖아요. 이 학생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원래? 해당 원적 학교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학교 교육과정 편제를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순회 교육이라고 해서 그 학생만의 어떤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의 원소속 교는 해당 학교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 교육과정 편제를 고려해서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에 알맞게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이 뭐 가정에 있든 병원 학교에 있든 똑같이 일단 그 모든 교육과정의 기반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잘 기억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중등 문제에서는 빈칸이 어디가 나왔었냐면 여기가 뚫려 있었어요. 기출문제 한 번만 확인하고 오실게요.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20년도 중등 문제에서는 조금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 나왔었던 부분이어가지고 나왔었을 때 여기 첫 번째 나왔었죠. 기억, 순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사항을 결정하는 주체를 쓸 것이라고 하면서 총론에 근거해서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기억, 순회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어디였죠? 시도교육청,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시도교육청이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여기 이 문제도 다시 한번 나올 법한 부분인데요. 이 문제 되게 조금 좀 생각해야 됐었던 문제이거든요. 같이 보실 텐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총론에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관련 개별화 교육 계획에 근거해서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문장 조금 기억해 주시고 페이지 29쪽 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 나왔었을 때 조금 까다로웠었어요. 그래서
키워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 제 29페이지 제 너무 빠르면 말해주세요. 네,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 기억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을 봤더니 보행훈련이에요. 보행훈련을 말했었던 총론 내용이 있었나?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나아가셔야 돼요. 생각을. 보행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였지? 라고 하면서 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이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장특법에 있었죠? 기억나실까요? 장특법 28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오시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는 뭐 가족 지원, 뭐 치료 지원, 그다음에 보조 인력 지원, 통학 지원, 뭐 보조 공학 기기 지원 이런 것들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에는 보행훈련 및 심리 행동 적응 훈련 등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기타가 있었죠. 그 부분이 바로 보행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개별화 교육 계획에 따라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쓰시는 문제였습니다. 총론에서는 방금 보셨던 여기 부분인 거죠. 되게 조금 어렵죠. 이런 문제 한 번 다시 나왔을 때 선생님이 헷갈리지 않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장특법이랑 연계하셔가지고 가족 지원, 치료 지원, 상담 치료 지원, 뭐 보조 인력 지원, 통학 지원 등등등 중에서도 이것은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반드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조금 까다로웠었던 거예요. 넘어갈게요. 다음에 마지막 원격 수업은 신설된 부분입니다. 아직 원격 수업이 잘 나온 적이 없어요. 원격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라고 하는 것만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